삼성물산 2023년도 영업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5.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사례의 하나가 되겠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1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PBR은 0.89로 1 이하인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4조 4,736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3% 감소했고, 그러나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8.5%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총액이 1.5%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0.2%또 줄여서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9,917억 원대로서 5.6%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 실적이 결산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물산은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연결로 표시가 돼 가지고 좀 있지만은, 이 사업 부문별 매출액의 비중이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좀 미리 여기다가 소개를 해 놓습니다. 건설 주택 사업 부분이 거의 56%고요. 에너지 환경 산업 소재 자원은 무역 상사 사업 부분이고 38% 선대고, 의류 제조 및 판매가 패션인데 한 5.9% 정도 됩니다. 연결 금액이라서 그 매출액하고는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 삼성물산 패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독립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자회사가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좀 뭐 추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하기도 싫고요. 중요한 핵심은 스루프스로 어떻게 산출해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7조 9천억 원대로서 12.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르픈율은 3.7% 상승했어요. 운영 경비가 7.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거의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하고 거의 유사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스루픈 영업이익은 9,85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조금 조금 많이네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건설 부분이 있는데, 상품,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 이런 계정 과목으로 이게 사업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그 합계액은 402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체 재고는 16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용지 이런 것이 있는 거는 이제 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죠. 타 대형 건설처럼 미청구공사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반대로 재고자산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로만 운영을 하고 있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회사는 공시된 내용이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현해 놓고는 이 두 개 합친 거를 금액으로 그냥 표기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 증감액을 그 표시를 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이걸 빼가지고 원재료 사용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 상품의 뭐 매입액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외주비를 그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 요거는 3.5% 증가했고요. 원재료 사용액은 18.7%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7.8% 증가했고요. 이 운영 경비 5조 5,600억 원대에서 판매 관리비 2조 2,500원대를 500억 원대를 빼면은 3조 3천억 원대의 이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가 복합적인 거죠. 무역 상사 부분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건설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패션 부분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13.9%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3.1%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 비율이 3.1%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비는 뭐 안 내려갔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서 1단계는 사실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고요. 2단계에서도 그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PQ 총 제재 비용의 갭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로제로 떨어지면은 참 기분이 좋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2개년도는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2023년도 현금이 6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68억 원 증가하면 되는데 무려 1611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1543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껄쩍지근한 금액입니다. 이게 뭘 좀 정리를 안 하다가 뭔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대체된 금액인데 장기 미수금 재고자산 대체라는 거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봐요. 장기 미수금하고 재고자산하고 대체했다.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어디서 날라들어왔느냐 물으면은 재고자산이 대체된 거다. 장기 미수금에서 가져온 거다. 그러면 장기 미수금이 어떻게 자재로 변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받아냈다? 누구한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는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게 좀 흐름으로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기분이 좀 들어갑니다, 솔직히.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2조 원대인데 8.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18명이 증가가 됐어요. 이 대기업에서 인원수 증가도 시키고 또 인건비도 높여주고 평균 임금이 내가 잘못 계산했나 봤는데 그 전년도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거로 봐가지고는 이 삼성물산이 무역 상사 부분, 건설 부분은 그렇게 저렇게 높게 못 줄 겁니다. 국내 다른 업종들도 있으니까. 무역 상사맨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좀 고임금자들이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균으로 해보면은 거의 뭐 조금 있으면은 10,000명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무역 상사를 별도로 또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은 건설인 거지. 건설하고 무역하고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무역 상사에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원재료를 또 그 구매부서 역할을 또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쪽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무역 상사를 좀 떼내는 게 어떻겠느냐 다시. 그래서야 일본처럼 그 종합무역 상사 5개 초용 무역 상사 뭐 미쓰비시 그다음에 미쓰이 뭐 이토츠 상사 뭐 이런 등등의 뭐 투자했대는데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그 무역 상사도 외국 자본이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그냥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임차료가 7.1%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증가했어요. 22.9%.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뭔가 그 협력업체, 그 서비스 협력업체들의 지급 수수료 나가는 것들이 뭐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내막은 좀 뭐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41회점이면 매우 높은 겁니다만은 전년도 48.6회전에 비해서는 거의 7.6회전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3.7% 정도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회전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이 이 상승했다 이렇게 반증 추론을 나와야 됩니다. ROI 재고를 투자로 봤을 때 그 좀 떨어졌고요. 0.06 포인트가 레버리지율도 이자 부채를 갚아가지고 5.9%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역방향인 경우 회전율 떨어졌죠. 그 다음에 수르픈율은 상승했죠.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고 그러면은 무역 상사 등등에 의해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한번 산출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듯이 1차, 2차 추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고 했는데 반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뭐 재고 자산이 1,500억이나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모순입니다. 모순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로 재고가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 모순된 그 추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이 돼야 되는데 반중 추론에는 맞게끔 이 건설 부분 여기 철근,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 파일, 골재, 흙, 배관, 파이프죠. 이 건설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가중평균 금액이 매입 금액까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때리면은 5.34%가 건설 자재가 증가한 거로 돼 있고 철근 가격만 내려간 거로 돼 있어요. 레미콘 가격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단, 패션 부분의 원단도 2.8% 상승을 했습니다. 가중평균은 다 그냥 누적적으로 더하면 되니까 8.2%가 상승했으니까 반증 추론에는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으니까 그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는데 이거는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쪽에서는 무역을 하는데 요소, 냉연, 열연 이런 철판하고 요소, 비료가 아니고 요소수인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있겠죠. 이것이 12.4% 감소했어요. 아니 하락했어요. 가중평균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 패션도 뭐 내수당 아니 수출 단가입니다 위에 게 그래 뭐 총 150%나 상승을 했는데 내수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어쨌든 가중 평균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비중 이런 거 하면은 4.3%그 인상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은
8.1%가 하락을 했다. 이것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음, 이걸 과표지에 좀 자극적으로 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뭐 불투명하다 이런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표시할 걸 그랬어요.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냥 너무 좋게 봐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주 사항인데요. 이 수주가 26조 9천억, 한 27조 가지고있는데 아까 그 매출이 그 이게 30 몇 조인가 했죠? 수주 잔고가 얼마 없어요, 지금. 그 내년도 올해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회계 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수주 사항 표기 방법은 중소기업 공무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에 가서 다들 한 수 베고 와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앞장에 있는 그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거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 아니 원재료 가격 상승한 거하고 이것을 만약에 어떤 그 단가 협상을 할 때 보통 그 원가 세계에 대한 이건 개념으로 하는 거죠. 제조 원가 비율의 재료비가 84.4%니까 6.9% 영향을 받고 가공비도 뭐 올랐으니까 0.5%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원가 상승률이 7.4%로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8.1%뿐이 못 올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모순되죠? 이익이 더 낮고 슬픈율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건설 부분의 수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 프로젝트 성격의 수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가 추이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판단하기가 부문 쪽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래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뭔가 이익이 왜 났냐, 이익이 왜 떨어졌냐,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그 계속 추구하기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분석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실적 베이스로 해서 2024년 그 매출액은 27조 1천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8% 증가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1조 675원의 이익이 날 것 같고 거꾸로 8%의 재고를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900 9,824억 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무려 850억 원이나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재고 투자 이런 거가 뭐 여러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어, 안 팔릴 거를 들이다 생산해낸다는 게 그건 능사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그 이제 원가 회계를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스루풋으로 하면은 26조 9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상이익은 1조 1,888억 원 남는 거로 돼 있고 재고 회전율을 42회 전까지 해보자. 2.5%만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원가 회계 매출액 2027조 1천억 원대였죠. 요거 한 4천억 원 정도 해보자 그러면은 매 영업이익은 1조 3,674억 원 정도 높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밑에 거는 스루프트 회계 기준으로는 예가가 적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분석 경험상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거 스루프트 회계 쪽에서 이미 그 인식을 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가 8조 1천억 원대가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7조 원대를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 따진다면 21.7% 수익률이 됐고요.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한 6천억 원대. 그래서 5.9%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은 2,943억 원이 주주가 가져간 돈인데 올해 2023년도 걸 보면은 배당으로 3,764억 원이 나갔고 자기 주식 소각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온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943억 원 요거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2,83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6만 7,5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5만 3천 원이 상승했습니다만 PBR은 89%, 0.89가 되겠습니다. 11% 정도 그래도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이 5% 이상 주주명은 이재용 씨, 이부진지, 이서연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 있고 KCC가 우호 지분으로 들어와 있고 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 등이 4,37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2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물산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투명성, 어, 현금 흐름표상으로 미수금에서 대체됐다는 게 찜찜한 그런 명확치 않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또 그런 게 어떤 상황이 실제 벌어졌었는지 궁금하면서 끝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